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선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천적인 안과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선천적인 요인들이 대부분 좀 치료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서 혹시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안 됐을 때 해당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안과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눈을 뜨는 시기는 생후 10일에서 14일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눈물 생성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 시기보다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오게 되면은 결막염과 각막염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막 개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각막 천공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아이는 실명할 수 있는 거죠. 예전보다 빨리 조기에 개안을 하게 되면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연고를 하루에 3번에서 한 4번 정도 점안해 주시거나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안검을 일시적으로 봉합을 하는 수술적인 방법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너무 어려서 사실 우리가 안검을 봉합할 때 마취를 어떻게 하냐 염려를 하실 건데요. 실제 이 아이들은 마취 없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이 정상적인 시기보다 빨리 일단 개안이 되는 경우에는 그 눈이 건조해서 보호가 안 될 수 있어서 연고 제제로 보호해 주거나 수술적인 치료로 일단 관리를 해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상적인 눈물이 생성될 수 있으니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이제 눈물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눈은 보호될 수 있어서 그 구간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좋은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정상적인 개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떠지는 경우도 있겠죠.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점액이 축적이 되면서 2차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아지에서는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세균의 감염이 잘 이루어지고 고양이에서는 이 외에도 허피스 바이러스나 클라미디아와 같은 세균도 감염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해주고 그리고 의학적 기구를 통해서 눈을 둔성 분리를 해주면 실제로 눈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생기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세척을 충분히 해주고 그 이외에도 안약을 한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점안을 해서 케어를 하게 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허피스 바이러스의 감염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도 하루에 6번에서 많게는 8번까지 점안을 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세 번째 이제 선천적인 안과 질환에는 안검 무형성증입니다. 자, 안검 무형성증은 고양이에서 호발하고요. 보통 이 하안검보다는 이 상안검의 외측 방향에 잘 생기게 됩니다. 주로 한쪽만 생기기보다는 양쪽으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안검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눈물이 쉽게 증발해 버리고 털이 각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건성각 결막염이나 그리고 각막염 그리고 각막 개양 등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연고를 넣어서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직접 자극하는 털은 냉동요법으로 모낭을 얼리기도 하며 안검 자체를 완전히 성형해주는 수술법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가장 많이 좀 관찰될 수 있는 선천적인 안과 질환은 검구유착입니다. 안구가 유착이 되는 상황으로 아기 고양이에서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이 될 경우에 이 각막과 결막 자체가 감염이 되면 이 세포가 손상이 돼서 각막과 결막이 들러붙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또 둔성 분리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치료가 좀 어려운 사실상 불치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기 고양이들이 우리가 길고양이에서 구조를 했을 때 실제로 눈이 검구유착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고요. 보호자님들은 일단 눈이 좀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치료를 기대하게 되지만 사실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갓 태어난 아이가 외부의 환경에서 제대로 된 감염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실제로 눈 쪽으로 증상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영구적인 어떤 눈의 질병을 안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죠.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일단 보통은 아기 고양이들을 갓 구조해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눈 쪽으로 질환을 가지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눈을 잘 못 뜬다거나 눈곱 끼고 결막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 단순한 결막염이나 각막계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를 해서 충분히 회복을 시킬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검구유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까지 진행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일단은 병원에 일찍 내원하셔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에서 아기 때 선천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안과 질환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천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치료 가능성이 있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좀 일찍 내원을 하셔서 치료를 시도하시고요. 검구유착처럼 치료가 좀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아기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눈이 좋지 않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쨌든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치료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모두 눌러주세요. 안녕.